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의 용산 지역에 용문동이라고 있죠. 용문동에서 지금 도심공공 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주도하는 공공 복합사업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고, 민간 재개발로 가야 된다 하고 반대파 견해가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파 논거를 보면은 개발이익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LH는 대부분 공공사업에 쓸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10%, 20%, 30% 요정도만 주민이 이익을 누리고, 나머지는 공공기여에 사용을 할 것이다. 요거는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니까, 민간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의 수익은 100% 민간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돌아가게 되겠죠.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 보상가는 낮고 공시가에 의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분양할 때는 일반 분양가와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높아지는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다시 입주할 수 없다.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공개발 보상가격은 공시가에 의한다.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시세가 민간 재개발로 간다면 8억원 10억원짜리도 일단은 공시가로 강제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 방식이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근거 법령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쉽게 표현하면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넓은 예컨대 80평 대지에 넓은 단독주택에서 텃밭도 가꾸면서 이렇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LH가 들어왔어요. LH가 개발하겠다. 옛날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 전면 철거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시가 보상을 한 거죠. 이 보상금을 받고 새로 집을 사는데, 이주 수요가 터져서 보상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죠. 안 나가면 강제 수용하고. 그러니까 인근지의 집값이 이렇게 우리 현장의 모습인데 막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하다 보니까 80평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30평짜리 조그만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다. 공시가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근데 인근지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특히 용산 지역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을 받아서 대체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런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기도 일원이었는데, 경기도 일원에서도 이렇게 이사가는데 작은 집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었다. 작은 집에서 상당히 불편하게 사신 거죠. 그리고 개발기간이 10년이 훨씬 경과를 한 거죠. 10년이 훨씬 경과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요게 그 당시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비교할 때 조합원 분양가가 좀 저렴하긴 한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고, 입주 당시 물량도 터져서 거래도 안 돼요. 근데 추가 부담금을 몇 억을 내라 하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집에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상금으로 받아서 조합원 분양가로 추가 부담금을 몇 억을 내라 하니 몇 억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요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넓은 주택을 희생해서 공공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그 공공주도 사업이 아닌가. 아무래도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착한 사업이긴 하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이모님 사례처럼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용문동 같은 사례는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금을 받고서 이주할 때가 마땅치 않다. 다른 데 엄청 비싸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용산 지역은 우리 용문동 인접지죠. 이 용문동 인접지는요,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죠. 요게 49만 평, 50만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양질의 직장이 많이 들어오는 업무단지로 개발이 되고, 우리 용문동 사업지는 직선거리로 몇 미터 안 돼요. 그리고 용산은 언덕이 많은 동네인데 용문동은 평지입니다. 평지. 상당히 아까운 땅이죠. 그리고 민족공원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보시면 요게 저희 사이트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족공원이 가까워요. 강남보다 더 비싼 지역으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시세를 형성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은 다 비싸요. 다 비싼데 헐값에 강제 수용 당하고 수용 보상금을 가지고 옆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제가 볼 때는 극단적으로 그 돈 가지고 저기 강북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경기도로 이주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는 뭐 벌써 22년도 기사인데, 강서구나 양천구나 이런 데서는 다 철회운동이 벌어져서 21가운데가 그 도심복합 사업지에서 그 철회가 된 거죠. 특히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심한 거죠. 그러면 민간재 개발을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사례를 통해서 보자. 민간 재개발 중에 신식 재개발이 있어요. 신식 재개발 중에 모아타운이라고 있는데, 입지 때문에 모아타운은 원래 그 정비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모아타운을 하게 되는데, 강동구 둔촌동의 사례를 볼까요? 둔촌동 사례를 보자. 만약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요거 3억짜리가 지금 모아타운 한다 하니까 5억 정도로 시세가 상승이 된 거죠. 근데 비례율이 만약에 이제 120%다. 더 높은 지역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6억으로 평가가 된다. 120% 곱하면. 그리고 그 32평 조합원 부장가가 9억이다 치면은 요 추가 분담금이 4억이잖아요. 4. 분담금이 4억인데, 그러면 3억이래요. 3억. 6, 7, 8, 9. 이렇게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32평형을 받는다고요. 근데 32평이 지금 인근지의 둔촌조공이 21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요거 5년 뒤에 입주한다고 보세요. 5년 뒤에 21억. 뭐 20억은 될 거 아니냐. 20억은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자기가 빌력 3억짜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개발을 추진하니까, 그 신종 민간 개발을 추진하니까 5억으로 시세가 상승됐어요. 비에리아를 곱하니까 자신의 권리가액이 6억이 되는 거죠. 6억이 된다.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을 얹고 32평형을 분양받게 되면 20억 원의 아파트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됩니까? 3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또는 시세에 올라서 5억짜리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20억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3억을 더하면 20억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3억짜리 가지고 있다가
또 3억만 더 보태면, 추가 부담금 3억만 더 보태면 20억짜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나 추가 부담금 3억 부담하기 싫다. 사실 빌라 12평짜리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12평짜리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18평형으로 가면 더 큰 집으로 가면서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선택의 폭이 다양하죠. 물론 자신이 뭐 잔금 치르고 입주할 때 3억을 부담하고 추가 부담금을 내겠다. 그러면 20억짜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민간 개발의 이익이거든요. 모든 개발 이익은 조합원들한테 가니까. 만약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 그 단독주택의 그 시세가 7억이었는데 뭐 10억이 됐고 지금은 13억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요런 상태예요. 요런 상태인데 이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32평형 뭐 9억에 분양받고 그 다음에 25평형 뭐 7억에 분양받는다 쳐요. 비례율이 있어요. 비례율이 있다 보니까 요거에 120% 아니겠습니까? 120%. 그 13억보다 더 훨씬 커요. 만약에 15억이다 치자. 저 계산기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 두 채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 부담금 조금 내고. 그러면 여기에 프리미엄이 있고 여기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수십억의 자산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죠. 수십억의 자산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LH가 강제로 수용했다? 뭐 지금 뭐 빌라 뭐 3억짜리 지금 시세 5억인데 아마 2억에 수용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들고 나가야 돼요. 그럼 2억 들고 어딜 갑니까? 강동구 주변에 2억짜리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 갑니까? 이 돈 가지고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요, 저는 제 친인척들이 이런 일을 많이 당했다 보니까 이 돈 들고 갈 데가 없어요. 조그만 집으로 가든지 외곽으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감당할 수 없냐면 LH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현실적으로 빨리 한 사례를 들어보라 이거죠. 10년 20년씩 걸린다 이거죠. 만약에 15년 후에 물가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조합원의 분양가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습니까? 별로 안 올랐어요. 근데 아파트 분양가는 엄청나게 올랐다고요. 아무리 특별 분양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부담하고 들어올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LH는 도심 복합 사업을 경기도 일원이나 외곽 지역에 가서 하셔야지 이렇게 강남 땅보다 더 비싼 지역에서 그 중간에 파고 들어와서 강제 수용을 한다면 이 돈을 들고 어디로 이사가라 소리입니까? 주변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그 인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요즘 핫한 이슈죠.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름도 어려운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제 2021년도 정도에 이제 정부에서 도심에서 일반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려운 곳에서 이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사업 안 되는 곳에서 사업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 지역 자체가 슬럼화 돼가지고 사실은 뭐 피해만 계속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못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해가지고 202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뭐 조합원 수도 많은데 그 일반 분양가가 낮아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도군요. 네, 그리고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법에서 상정하고 있는데 이제 역세권 근처에 역세권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소상공인들 많이 있고 이런 곳,
그것을 뭐 재건축 재개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준공업지역, 도심에도 예전에 뭐 공업지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시 공업지역화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제 지금은 도심 지역에 워낙 주거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좀 잘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도심에 소위 말하는 쪽방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저층에 뭐 아주 사람 살기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쪽방촌처럼 작은데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사람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개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역세권이나 또는 뭐 중공업지 그리고 그 지분 쪼개기가 많이 돼 있는 쪽방촌 뭐 이런 데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사업이군요. 네. 그러면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뭐 강남권요 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 입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지역에도 도시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던데 이러한 사업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는 이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좋고 주민들이 자기 뜻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고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곳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당연히 나은 거고 다만 도저히 여기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또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많은 곳 그다음에 다수가 실제로는 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버리는 그런 곳에서는 다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많은 곳 또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곳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준다거나 또는 임대 사업장을 제공해 줘가지고 너희들 이 사업하는 동안에 여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업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공하면 거기에다가 또 나중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임대 아파트 들어갈 우선권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민들도 사업 내 집이지만 사실 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 또 것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준다니까 좋고 소유주들도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임대 아파트 이런 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좋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은 이제 기사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위헌적인 그런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던데 이러한 사업의 위헌성 내지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위험성은 이제 이 법이 2021년 9월경부터 이제 했는데 하겠다고 발표한 게 2021년 6월 달이에요. 그 2021년 6월 29일 날 이후에 들어온 사람, 이 지역에 대상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냥 쫓겨나야 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해야 되는 상황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좀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률 개정안이 지금 여러 개 발의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이제 예정지로 이렇게 선정되어지는 날 그런 식으로 좀 법은 바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로 선정되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도심국공 사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정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내 자산인데도 팔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만 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쳐다보고 그러면 내 자산을 진짜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빨리 하게 되면 빨리 하겠지만 네. 공공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례, 다른 공공이 한 현장에서도 보면은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던데 10년 이상 동안 재산권 행사가 많이 묶이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묶이는 건데, 네. 이제 일단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가의 의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기존의 일반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는 주민 간의 갈등도 많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걸 최대한 국가가 나서가지고 합리적으로 빨리 이제 갈등을 해소시키고 속도를 내주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도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실제 지금 뉴스나 이런 곳에서 네. 자주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임차인들을 좀 이렇게 갈등을 해소, 그 사람들의 불공평한 점을 해소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니까 반대로 주인들, 토지주들이 이제 반대로 또 반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갈등은 똑같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보다는 특히 네. 사업성이 좋은 뭐 강남 권역이다, 용산 권역이다, 네. 이런 데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면 주민 동의율도 빨라질 것이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텐데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민간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좀 주민의 입장에서는 떨어지겠죠. 네, 당연하죠. 일단은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심공공복합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가 안 되니까 재개발 일반 민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사업성이 좋으면 주민들이 더 나서서 하겠죠. 그러면 뭐 주민들이 나서서 하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이익도 더 극대화될 거고, 그래 자신들이 빨리 해야지 손해가 안 나고 더 이득이 나니까 주민들이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현장.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조정구역으로 남아 있는 뭐 강남 3구나 용산구나 이런 곳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제도고, 맞지 않는 제도.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뭐 지역이나 또는 지방이나 또는 서울이나 뭐 외곽 지역. 경기도권이라도 외곽 지역에서 이제 사업성이 별로 없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적인 약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하는 경우가 좋겠죠. 그렇군요. 뭐 강남구나 용산구나 뭐 성동구나 뭐 마포구나 이런 요지 같은 데서는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제 생각에는 뭐 성공하기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건 뭐냐면 결국 사업이 처음에 국가가 목표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적극적 동의율이 높아서 빨리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지면 처음 시작부터 브레이크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민간 재개발 요건을 검토해서 그 민간 재개발 요건에 그 충족을 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굳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그런데 법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인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보다는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민간 재개발이 그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죠. 그 자신들이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해주면 이익이 극대화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일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좀 많이 집어 넣어주고,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건 떨어지는 거고, 개인이 알아서 내 땅을 잘 개발해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면 더 이익은 극대화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는 그 토지주들이나 조합원들이 굳이 국가한테 내 재산을 맡겨버리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좋은 곳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남 3구, 용산구, 마용성 이런 지역에서
공공이 뭐 개입하느라고 힘을 쓸 게 아니라 네. 그 힘을 주거 여건이 열악한 그 외곽 지역에 쏟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럼요. 네. 도심 지역의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네. 최대한 자율적으로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게 국가의 그렇죠. 역할인 것 같고, 민간 재력을 그다음에 도와주는. 그다음에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는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또는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인본의 그 김종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그 개념적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용산 개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 용산은요, 그 미군 부대가 있던 그 용산공원이 있잖아요. 용산공원. 대단하죠. 그리고 그 남산공원도 있고, 그 한강도 있고, 그리고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용산역 주변이 있잖아요. 이게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그리고 다리 건너면 여의도잖아요. 여의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5년 10년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이 지역이 그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겁니다. 특히 IT 직장보다 더 연봉이 많은 직장이 뭐죠? 금융이죠. 금융. 이렇게 용산과 여의도는 국제 금융 업무 그리고 핀테크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그 빨갛게 표시된 블록들이 있죠. 빨갛게 제가 표시했는데 여기에 LH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LH가. 사실 강남권역에 LH가 들어와서 사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권역에 LH가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주민들에 의해서 용납이 안 되죠. 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진행이 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 LH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매일경제 기고한 기사글도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도심 복합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줄임말로 도심 복합 사업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100%를 넘어서 1000% 위헌입니다. 위헌.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있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5.6 대책하고 2.4 대책. 근데 5.6 대책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5.6 대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만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만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야 여기 공공재개발 할 거니까 지금부터 말이야 지분 쪼개기 안 돼. 단독주택 부시고 빌라 짓는 거 안 돼. 조합원 수 늘리는 거 안 돼.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전에 빌라를 짓고 있었다.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고의가 없잖아요.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공공재개발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거래 행위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허가받아 거래 행위하면 되거든요. 근데 2.4 대책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이 있어요. 2.4 대책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은 도정법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갖다가 용산 지역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그러니까 21년 6월 29일 지네가 의결한 6월 29일 21년 요거를 갖다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2022년 23년에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을 했다. 그럼 소급한다니까요.
권리기준 산정일을 소급합니다. 그래서 21년 6월 29일에서 23년 사이 중간에 아무런 고의도 없이 집을 매수했다. 그 집주인은 현금 청산되도록 하고 강제 수용당한다는 거죠. 사실상 거래를 막은 거죠. 사실상 거래를 막은 거죠. 이거 권리산정 기준일을 21년 6월 29일로 소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처럼 후보지 공모 공고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용산 같은 데서는 그 공공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 빨갛게 표시된 블록은 그 효창공원역 역세권이죠. 그리고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용산 업무단지하고 528m 도보거리에요. 도보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입지죠. 상당히 우수한 입지입니다. 근데요, 이거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제 수용 당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2021년 6월 29일에서 요거 후보지 발표일 사이에 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신축하고 있던 사람들,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특별 분양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데 분양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수백 대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그냥 특별 분양권으로 분양권을 주겠다. 그러면 그 가치도 상당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업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뽑으려고 할 것이고 고급주택을 구성하기보다는 평범한 아파트를 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주인들한테도 아파트 한 채만 딸랑 주고 나머지는 수용 보상금을 주게 되니 이 공산주의 법이 아니겠냐. 입지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변은 별로 싫어합니다. 시끄럽고 소음 분진이 있고. 근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현장을 이렇게 빨갛게 도심복합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니 반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다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을 한번 봤어요.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 재개발은 안 될까? 일반 재개발은 안 될까? 일반 재개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회원분이 이 도로 인근은 빼고 안쪽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주인의 반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반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죠. 민간 재개발. 자, 민간 재개발 요건을 놓고 보면은 노후도 67%가 넘어야 되니까 노후도 74% 충족되네요. 그리고 과소필지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 40%가 넘어야 되니까 54%나 되네. 되네요. 충족. 그 다음에 접도율은 4m 접도율이 4m 접도도 안 되는 거. 4m 접도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접하고 있는 부지가 40%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40%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량한 주택지죠. 4m 접도율 40%가 안 돼야 된다. 근데 83%니까 접도율은 해당이 안 되네. 그 다음에 호수 밀도는 헥타당 60호가 넘어야 된다. 근데 71호가 되니까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재개발 요건의 과소피지 접도율 호수밀도 중에서 이 두 개가 충족되네요. 하나만 충족돼도 되는데. 그리고 노후도도 충분하고. 그러면 민간 재개발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근데 왜
공공이 들어와가지고 강제 수용한다고 하고 조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갖다 적용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냐고요. 재산권 침해. 아니 뭐 22년, 23년도에 22년도에 후보지로 지정해놓고 한참 소급해가지고 21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이래놓고 그 뒤에 매수한 자들은 입주권이 없다. 반발이 심하니까 특별분양권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일반 재개발로 나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수가 884호 주택수가 그러면 권리 규모 검토를 해보면 평균 25평 뭐 32평의 중간치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저희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전국의 정비사업지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 무료로 저는 오픈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서버 증설할 비용이 없습니다. 1500세대, 그러니까 종상향 안되고 이대로 개발해도 15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일반 분양가가 엄청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단히 우수한 지역이죠. 주민수는 뭐 884호인데 1500세대 이상이 나오니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해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정비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PM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특별분양권 받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싸요. 빌라 같은 것도 신축 빌라다. 평당 1억 정도 가요. 평당 1억 정도인데 여기 뭐 청파동이나 서계동이다 이런 데는 좀 애매한 지역이죠. 초역세권인 것도 아니고 요런데 그리고 업무단지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쪽은 평당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평당 1억 2천. 근데 이쪽은 특별분양권을 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1억밖에 안 해요. 왜냐면 LH가 떡하니 들어와가지고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LH가 나간다면 LH가 나가고 반대 세력이 크니까 민간 재개발로 이제 추진이 된다. 그래서 뭐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 지역은 평당 2억까지도 갈 수 있는 빌라 부지니까 상당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은 이제 그 LH가 들어와서 특히 21년 이후에 산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그리고 수용 방식도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일반 재개발은 반대자 매도 청구하고 현금 청산하고 할 때도 그 사업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니까 많이 물어주자. 사업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현금 청산하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 수용으로 저가에 그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분신 자살까지 했던 용산 4구역 제2의 용산 사태가 예견되는 지역이다. 다만 특별분양권을 누리고 지금 뭐 투자해도 상당히 서울 시내에서는 저는 넘버원으로 꼽는데 뭐 넘버원이라면 뭐 한강도 조망되고 민족공원도 조망되고 이 지역이겠지만 워낙에 비싸니까 그리고 한강아파트 이런 데는 뭐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지도 못하잖아요.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인데 좀 안타깝다. 제가 사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보면은 모아타운, 원유로 모아타운이 있네요. 그 원유로 모아타운, 원유로 모아타운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용산 업무단지하고 되게 가까우니까. 근데 원유로 모아타운은 그 규모가 작죠. 규모가 좀 작고, 문제가 뭐냐면 이 원유로 모아타운은 문제가 뭐냐면
왜 서울시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원주민 수보다 건립세대 수가 적을 수 있다. 이게 문화재의 사선이거든요. 문화재 사선? 요 세 개 블록인데, 세 개 블록 중에 2개 이상이 문화재 사선에 걸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에 투자를 해봤자,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상당하고, 이 문화재 구역은 그 1조 사단보다 규제가 더 심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한강변에 보면은 이쪽 모아타운도 합정동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윗블록이 있고 아랫블록이 있는데 아랫블록 전체가 문화재 사선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는 이런 것도 검토하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투자하기 애매한 모아타운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블록은 용산의 청파동이다, 서계동이다 이런데 애매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상당히 그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블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D로 한번 다시 볼까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그 임대아파트 공공기여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사업구도도 괜찮죠. 주민자치적으로 민간 재개발로 가라. 민간 재개발로 가고 플러스 역세권이잖아요. 장기전세를 가미해도 상관은 없어요. 장기전세. 그러면 용적률의 혜택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조합원의 이득도 크니까 그런 거는 반대할 여지가 없어요. 반대가 이제 적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공공도심복합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공산당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강남에다가 적용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D 조감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옆에 사진들이 실사다 보니까 실사 사진이죠. 속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서버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유료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 안 받아요. 이렇게 대단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을 전부 다 등기부를 출력하고 건축물 대장도 출력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창립총회한다 그러면 총회한다 할 때는 전체한테 소집 통지해야 되는데 전체한테 소집 통지하고 빠뜨리고 소집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유지분권자 한 사람한테 빠뜨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등기부를 발급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등기부를 발급하게 되면 뭐죠? 저희 직원들이 막 입력해가지고 엑셀로 입력해서 수동으로 등기부 띄워주는데 의뢰하고 거기서는 또 수동으로 등기부를 띄고 수동으로 엑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설립까지 갔는데 그 조합설립 자체가 문제가 되면 무산돼요. 그럼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로 개발한 거죠. 등기부를 자동으로 일괄 출력하고 건축물 대장 자동으로 일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엑셀 정리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발급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인증을 거치면 되는 거죠. 인증을 거치면 되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띄려면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요 정도면 1시간이면 서버 구축이 좀 돈이 없어서 늘어서 속도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면 원본 발행하고 5대 공적장부의 원본 발행과 그 다음에 엑셀 정리까지 끝내줄 수 있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용문동의 공공도심복합 개발의 위헌성 그리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돼야 된다.
전환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